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가성비 좋은 한국형 GPS 유도폭탄 한국의 제이뎀인 KGGB입니다. 구형 재래식 비유도폭탄에 키트를 장착하면 한 번에 스마트한 유도폭탄으로 변신하는 마법같은 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GPS 유도폭탄인 KGGB인데요. 한국의 KGGB는 미국의 제이담을 모티브로 만든 유도폭탄 장착 키트입니다. 비유도폭탄에 KGGB를 달면 저렴한 가격에 10억원 상당의 토마호크와 유사한 성능을 내는 정밀 유도폭탄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재래식 폭탄에 키트를 달아 정밀 유도무기로 활용하는 방식의 무기를 개발한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의 제이담과 한국의 KGGB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이담입니다. 제이담은 조인트 다이렉트 어택 뮤니션의 약자로 이를 번역하면 합동 직격탄입니다. 비유도 투하형 폭탄에 제이담 키트를 달게 되면 GPS와 INS로 유도하며 30km 밖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제이담은 1998년 첫 생산한 뒤 키트 27만 개 이상을 생산할 정도로 인기 있는 정밀 유도 키트입니다. 미 공군에서 제이담 키트를 붙여 사용하는 폭탄으로는 500파운드의 마크 82, 1000파운드의 마크 83, 2000파운드의 마크 84 폭탄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며 제이담 키트는 GPS와 INS가 장착된 후미부와 안정성과 비행 성능 향상을 위한 스트레이크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 GPS와 INS를 이용해서 폭탄을 유도하며 적절한 고도에서 투하할 경우 약 30km의 사거리를 갔기 때문에 적의 방공망 안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유도 방식은 발사 후 28초간은 INS만 사용하며 그 뒤 몇 초간 GPS로 궤도를 수정한 뒤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제이담은 걸프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였습니다. 걸프전 당시 폭격과 불붙은 유정 등 시계가 좋지 않아 레이저 유도폭탄의 활용이 어려워 이에 제이담을 사용하여 고정된 목표물들을 정확히 파괴하였습니다. 제이담의 원형 공산 오차는 기본적으로 INS로 유도하고 GPS가 오차를 잡아주는 방식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CEP는 10m의 높은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만약 GPS에 대한 재밍이 있을 경우 INS로도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CEP가 조금 떨어지지만 폭격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이담은 기존의 비유도 방식 구형 폭탄을 약 3천만원 가량으로 10억원을 호가하는 토마호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무기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1999년 발칸반도에서 연합군 작전 때 처음 사용된 제이담은 항구적 자유작전, 이라크 자유작전 및 리비아 내전 때의 나토 공습작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미 공군은 움직이는 표적에 대한 타격과 아주 정밀한 폭격을 위해 레이저 유도 방식의 제이담을 소요 제기했으며 이에 제이담의 레이저 유도 시커를 장착한 버전인 LJ담이 탄생하였습니다. LJ담은 레이저 모드와 GPS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이담은 기존의 사거리를 늘린 제이담 ER이라는 날개형도 추가로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제이담보다 사거리가 약 3배 늘어난 80km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제이담인 KGGB입니다. 한국은 기존의 제이담에 글라이더를 장착해 사거리를 연장시킨 제이담 ER을 벤치마킹해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슨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2013년 한국형 유도무기인 KGGB가 탄생합니다. 제이담과 다르게 글라이더가 달려있어 사거리는 100km에 달하며 제이담과는 다르게 중간에 경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당 가격은 1억원으로 제이담보다 비싸지만 제이담의 수출용 가격이 7천만원대이고 사거리도 짧기 때문에 가성비는 오히려 KGGB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KGGB는 우리 군이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범용적인 항공기 투하용 비유도 폭탄인 마크 82에 장착해 사용합니다. 유도 방식은 제이담과 마찬가지로 GPS와 INS를 병행하여 사용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사용하는 군용 GPS 수신기와는 다르게 처음 제작 시 상업용 GPS를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이는 북한의 재밍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실제 북한은 강력한 GPS 재밍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었지만 결국 2016년에 미국의 군용 GPS 수신기를 장착하며 재밍 이슈는 해소되었습니다. 미국의 제이담을 사용하기 위해 무장통합을 반드시 해야 하며 항공기 자체에 GPS 수신 장치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KGGB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무장통합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바로 PDU와 블루투스입니다. KGGB와 조종사가 KGGB를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PDU와 KGGB를 블루투스로 페어링하여 F-15K, KF-16, FA-50 등 주력 전투기는 물론 F-4, F-5 등 퇴역을 눈앞에 둔 구형 전투기에도 탑재하여 사용이 가능한 탁월한 범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PDU는 F-4, F-5 같은 구형 전투기에 달아서 내비게이션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KGGB는 개발 후 전력화된 공대지 유도무기인 이스라엘 라팔사의 스파이스, 미국 보잉의 SDB와 비교해도 비교 우위에 있을 정도로 성능 또한 우수합니다. KGGB와 우리군이 도입해 사용하는 JDAM의 주 목적은 북한의 방사포 진지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큽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당시 출격한 우리 공군의 F-15K가 북한 방사포 진지 등 도발 원점에 대한 공격을 주저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진 배치된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전투기에 의한 격추 가능성의 부담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슬램 ER이 있었지만 이는 한 발당 23억을 호가하는 준 전략 무기로 북한 해안포나 120mm 방사포와 같은 저가치 전력을 공격하기에는 적합치 못하였습니다. 이후 우리군은 미국의 JDAM을 도입하였고 사거리가 더 길어진 KGGB도 개발한 것입니다. 이제 만약 북한의 방사포 진지의 도발이나 이상 징후 시 북한의 대공 방어망의 위험 없이 진지를 저렴한 가격에 KGGB와 JDAM으로 파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00년대 미국의 새로운 군사 전략인 충격과 공포 개념에서는 순항미사일과 GPS 정밀 유도폭탄이 핵미사일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각도로 해석하면 다량의 재래식 폭탄에 KGGB를 다는 순간 싼 값으로 강력한 전략무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능을 알아본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6월 150발의 KGGB를 180억 원에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KGGB와 같은 가성비 좋은 다양한 무기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